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 2024년도 벌써 2월이 다 되었는데요.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준비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님께서 재밌는 수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께서 새해 첫 수업으로 재미난 수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MC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 맞아요. 신학기가 되면 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잖아요. 저는 올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요? 이게 짠! 뭐예요? 우와, 여러분 저 올해 공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갖 학용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필통 있고요, 공책 이쁜 것들도 있고요. 와, 스케치북까지 있네요. 박사님 감사해요. 근데 박사님하고 저랑 똑같네요. 한번 네. 필통도 열어볼까요? 역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이 학용품들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연필과 지우개인데요. 박사님 걸 보니까 약간 제 학용품하고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제 연필이 MC님 연필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고요. 네. 지우개는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박사님 건 좀 작고 제 건 큰데요. 무게도 확실히 달라요. 제게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어떤 물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긴지 짧은지를 어림해 보는 것을 비교하기라고 합니다. 아, 비교하기요? 박사님, 그러면 우리 어려운 수업 말고요, 재밌는 이 비교하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오늘은 비교하기와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박사님, 우리 그러면 연필부터 한번 길이를 재볼까요? 네. 맞대어 볼게요. 확실히 아까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제게 좀 짧고 박사님 연필 길이가 기네요. 네, 이렇게 직접 물건을 맞대어 비교해 보는 것을 직접 비교라고 해요. 이렇게 맞대어 보지 않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맞대어 보지 않고요? 박사님, 저 크리스쿨 수강생이에요. 저번에 무게와 힘 수업 시간 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물체를 정해서 비교를 했었거든요. 네. 이 연필도 기준이 되는 대상을 정해서 비교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클립이 있는데 클립을 이용해서 한번 재볼까요? 좋아요. 박사님 클립으로 먼저 한번 재보죠. 네. 박사님, 진짜 실제로 재보니까 제 거는 클립이 3개가 들어갔고 박사님 거는 5개가 들어가고 정말 다르네요, 길이가. 길이를 클립으로 잰 것처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는 것을 간접 비교라고 합니다. 길이를 잴 때 기준이 되는 것을 기준 길이라고 해요. 한 뼘이나 엄지손가락과 같이 신체의 일부를 기준 길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재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길이를 잴 수 있는데, 근데 박사님, 전 궁금한 게요, 박사님 클립은 사실 좀 컸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제 클립은 좀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체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떤 거를 기준 길이로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나 무게를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 약속된 측정 도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저울이나 자 등이 측정 도구예요. 박사님, 그런데 측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네, 측정은 길이, 무게, 속력 등 양을 재는 일을 말해요. 일상생활에서 느리다, 빠르다, 무겁다, 가볍다 등 그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모두 측정 결과에 따른 값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측정한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측정값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단위는 무엇을 측정을 했는지 또 그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재볼까요? 네, 좋아요. 여기 여러 가지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그러게요. 연필을 재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될까요? 길이는 당연히 자죠. 길이 잴 때는 항상 자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연필을 직접 재볼까요, 박사님? 네.
일단 자가 큰 눈금이랑 작은 눈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눈금 밑에는 숫자로 적혀 있네요. 네, 이 큰 눈금들은 센티미터라고 읽고 작은 눈금은 밀리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재볼게요. 연필의 한 끝을 0에 놓고요. 또 다른 한 끝을 한번 재볼게요. 와, 지금 이 연필은 10cm, 5mm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재볼까요? 좋아요. 한번 이 공책 한번 재볼까요, 박사님? 역시 눈금 0에 한쪽 모서리를 대고요. 다른 한쪽 끝을 재봤더니 이번에는 딱 떨어져요, 길이가. 14cm. 박사님, 확실히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를 재고 그 결과를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표현하니까 더 정확하게 길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사용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세계에서 함께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입니다. 박사님, 무게도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 지우개의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네,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식 저울을 준비했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0에 맞춰져 있고요. 지우개를 올려보겠습니다. 지우개의 무게는 28g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램은 1kg을 1000개로 나누어 놓은 조그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1kg은 1000g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킬로그램 하니까 몸무게 생각나는데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한 다음에 몸무게를 재면 몇 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비밀이지만. 근데 박사님, 이렇게 길이와 무게 말고도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측정 단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평소 여러분이 하는 활동에 측정 단위가 숨어 있는데요. 네. MC님이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침에요? 저는 먼저 일단 휴대전화를 탁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이 몇 시지? 시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어떤지 날씨도 확인해요. 네, 이미 벌써 MC님은 두 가지 측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시간과 온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을 측정을 할 때는 시계를 이용을 하고 시간은 시, 분, 초 단위에 해당합니다.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온도에 대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온도계고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섭씨도 맞죠? 네, 맞습니다. 측정과 단위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번에 크리스쿨 때도 마라탕 먹었거든요. 마라탕 재료를 담을 때도 이렇게 무게 단위를 그램으로도 쟀고요. 저는 또 신발 살 때는 길이 단위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이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단위가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뭐예요? 네, 바로 암석을 이용하는 소재의 그런 게임에서 암석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와, 게임에까지 정말 단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만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확한 단위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조금씩 다르다면 많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함께 정한 표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약속된 표준 단위도 중요하겠지만 이 단위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의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시계는 빨리 가는데 박사님 시계가 천천히 가면 박사님께서는 오늘 약속 시간에 엄청 늦게 오셨을 것 같아요. 또 체온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플 때 열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측정과 올바른 단위 사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자와 저울 같은 측정 도구가 정확하다는 그런 확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측정과 단위와 측정 도구의 정확도를 확립하고 이것을 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셨네요. 박사님,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들의 정확성도 바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
저울, 온도계와 같은 측정 도구의 정확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표준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 도구가 바로 이곳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거네요. 궁금해요. 저 직접 보고 싶어요.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박사님, 오늘 새해 첫 수업이었는데 너무나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측정과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MC님 어떠셨어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측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올바른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측정과 단위는 여러분의 생활에 항상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 물건들을 한번 측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게요. 다가오는 새학기에도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측정하며 재밌게 보내기를 약속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